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도 행렬과 양자 채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양자정보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밀도 행렬과 양자 채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도 행렬의 동기,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존의 양자 상태 벡터를 넘어서 밀도 행렬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밀도 행렬의 정의와 수학적 성질들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트레이스 함수와 양의 준정보호 행렬의 개념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밀도 행렬의 해석과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순수 상태와 혼합 상태의 차이, 그리고 확률적 상태의 선택 등을 다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펙트럼 정리와 블로우 구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비트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 채널의 개념과 요구 조건,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채널은 양자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는 핵심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채널의 세 가지 동등한 표현 방식인 스타인스프링 표현, 크라우스 표현, 그리고 체이 표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는 먼저 밀도 행렬을 양자 상태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밀도 행렬은 순수한 양자 상태뿐만 아니라 통계적 혼합과 부분 시스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둘째로 완전 양의 성질과 트레이스 보존 성질을 만족하는 양자 채널 등을 이용하여 양자 진화 과정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라우스 표현, 스타인스프링 표현, 그리고 초이 표현이라는 세 가지 동등한 표현 방식을 적용하여 양자 연산과 노이즈를 분석하는 능력 기를 수 있습니다. 각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른 계산적, 개념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밀도 행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밀도 행렬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밀도 행렬은 양자 상태 벡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양자 상태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상태 벡터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밀도 행렬의 핵심 능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합 시스템의 고립된 부분의 상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큐비트가 얽혀 있을 때 한 큐비트만을 독립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에 밀도 행렬이 필수적입니다. 순수한 상태 벡터로는 이러한 부분 시스템을 적절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확률적 상태들을 통일된 수학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이 여러 가능한 상태 중 하나에 있을 확률적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양자 정보와 고전 정보를 함께 기술할 수 있습니다. 양자 정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며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밀도 행렬의 수학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를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그마를 그 시스템의 고전 상태 집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스템 X의 상태를 기술하는 밀도 행렬 로는 복소수 성분을 가진 행렬이며 그 행과 열은 시그마에 대응됩니다. 밀도 행렬을 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자 로, 시그마, 크시를 사용합니다. 밀도 행렬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단위 트레이스입니다. 즉 트레이스 로가 1이어야 합니다. 트레이스가 1이라는 것은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한다는 물리적 요구사항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양의 준정부호 성질입니다. 수학적으로 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표기하며 이는 행렬 로가 양의 준정부호 행렬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조건은 밀도 행렬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트레이스 함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스는 모든 정사각 행렬에 대해 정의되는 함수로 대각선 성분들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스 함수에 중요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트레이스는 선형 함수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둘째로 선형성으로 인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스칼라 값이고 A와 B는 행렬입니다. 밀도 행렬의 경우 우리는 항상 트레이스 로는 1을 요구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모든 가능한 측정 결과의 확률을 합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요구사항입니다. 트레이스가 1이 아닌 행렬은 적절한 정규화를 거쳐야 밀도 행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의 준정부호 행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행렬 P가 양의 준정부호 행렬이라는 것은 다음 세 가지 동등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먼저 구성적인 정의입니다.
어떤 행렬 m이 존재하여 p가 m 대거 m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면 p는 양의 준정부호입니다. 여기서 m 대거는 m의 켤레 전치 행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펙트럼 관점에서의 정의입니다. p가 에르미트 행렬, 즉 p는 p 대거이고 모든 고유값이 의미하는 실수라면 p는 양의 준정부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적 관점에서의 정의입니다. 모든 복소수 벡터에 대해 다음이 성립하면, 즉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하면 p는 양의 준정부호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에너지나 확률과 같은 이 양이 항상 의미 아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표기법으로 p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은 p가 양의 준정부호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p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이라는 표기가 행렬의 각 성분이 의미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행렬 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개별 성분의 부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큐비트 밀도 행렬의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는 큐비트가 확실히 0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상태입니다. 이는 완전히 혼합된 상태, completely mixed state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최대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0과 1 상태가 동등한 확률로 혼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는 하다하마드 기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이는 좀 더 일반적인 밀도 행렬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시들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트레이스 로는 1, 즉 트레이스가 1이고 로가 0보다 크거나 같음, 즉 양의 준정부호입니다. 이 조건들을 직접 확인해보면 각각의 행렬이 밀도 행렬의 정의를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 행렬의 각 성분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밀도 행렬에서 행과 열은 고전 상태들에 대응됩니다. 대각 성분들은 매우 직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표준 기저 특정을 수행했을 때 각 고전 상태가 나타날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대각 성분들은 각 고전 상태의 가중치 또는 발생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x2 밀도 행렬에서 0,0 성분은 0 상태를 측정할 확률이고 1,1 성분은 1 상태를 측정할 확률입니다. 비대각 성분들은 조금 더 미묘하지만 양자역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비대각 성분들은 대응하는 고전 상태들 사이의 양자 중첩을 기술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상태 사이의 상대적 위상을 인코딩합니다. 순수하게 양자 역학적인 성질로 고전 확률론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다양한 예시들을 참고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대각 성분이 0이면 순수하게 고전적 확률 분포가 되고 비대각 성분이 존재하면 양자 간섭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도 행렬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양자 상태 벡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상태 벡터는 유클리드 놀미 1인 열 벡터입니다. 이러한 상태 벡터의 밀도 행렬은 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는 아우터 프로덕트, 즉 외적의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i라는 상태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의 밀도 행렬 표현을 계산하면 다음식이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열 벡터와 행 벡터의 곱으로 2x2 행렬이 생성되며 i, j 성분은 i번째 성분과 j번째 성분의 켤레 복소수 곱이 됩니다. 로의 형태로 표현되는 상태들을 순수 상태, pure state라고 부릅니다. 이는 밀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양자 상태들 중 특별한 경우입니다. 순수 상태가 아닌 밀도 행렬은 혼합 상태, mixed state라고 불리며 이는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다양한 순수 상태의 밀도 행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기저 상태들입니다. 이들은 계산 기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다마드 기저 상태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기저 상태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저 집합은 블로우9의 x, y, z축에 해당하는 상태들을 나타냅니다. 각 기저 상태들의 밀도 행렬을 자세히 관찰하면 대각 성분은 모두 2분의 1이지만 비대각 성분의 부하와 위상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각 상태의 양자 역학적 고유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임의의 양자 상태 벡터에 대한 밀도 행렬의 일반적인 형태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양자 상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위의 첨자 t는 전치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의 밀도 행렬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i, j 성분은 알파 i와 알파 j의 켤레 복소수의 곱, 즉 알파 i 그리고 알파 het j입니다.
따라서 전체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각 성분들은 알파 i의 제곱의 형태로 이는 표준 기저 측정에서 i번째 상태를 얻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본 정규화 조건, 즉 알파 i의 제곱의 합은 1과 일치하며 이것이 바로 트레이스 로우가 1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대각 성분들은 알파 i 그리고 알파 햇 j의 형태로 이는 중첩 진폭, 즉 superposition amplitude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위상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비대각 성분들이 바로 양자 간섭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밀도 행렬 표현의 중요한 장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상태 벡터, 저 보이는 두 개의 상태 벡터는 동일한 양자 상태를 나타내지만 수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벡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상태 벡터는 전역 위상, 즉 글로벌 페이즈라고 불립니다. 이는 모든 측정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물리적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밀도 행렬을 표현해서는 그러나 이 전역 위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역 위상이 다른 상태 벡터들은 정확히 같은 밀도 행렬을 생성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두 양자 상태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과 그들의 밀도 행렬이 같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밀도 행렬은 양자 상태의 충실한 표현을 제공합니다. 전역 위상이라는 불필요한 자유도가 제거되어서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상태들만을 구별하게 됩니다. 밀도 행렬의 다른 또 강력한 특성 중 하나는 확률적으로 상태 선택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성질을 먼저 보면 밀도 행렬들의 블록 결합, 즉 convex combination은 확률적 상태 선택을 나타냅니다. 로와 시그마가 밀도 행렬이고 확률 P로 상태 로를 준비하고 확률 1-P로 상태 시그마를 준비한다면 결과 상태는 P로 더하기 1-P 시그마입니다. 이것이 밀도 행렬인지 확인해 봅시다. 첫째, 트레이스를 계산하면 트레이스하고 앞의 이 식은 1이 됩니다. 둘째로 양의 준 정보 성질도 보존됩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밀도 행렬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밀도 행렬과 확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pk의 합이 1이고 모든 p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결과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순수 상태들의 혼합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 그리고 밀도 행렬 형식이 완벽히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completely mixed state, 즉 완전 혼합 상태라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큐비트를 0 또는 1 상태로 각각 확률 2분의 1로 무작위로 준비한다고 가정합시다. 밀도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 혼합 상태, 즉 최대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절차가 정확히 동일한 상태를 생성합니다. 실제로 이 두 절차는 어떤 특정으로도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밀도 행렬은 측정 통계를 정확히 포착하며 측정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 방법들은 동일한 밀도 행렬을 생성합니다. 이는 밀도 행렬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오직 그 정보만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밀도 행렬이 고전 정보와 양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상태들은 대각 밀도 행렬로 표현됩니다. 고전 상태 A에 대해 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각선에 하나의 1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입니다. 확률적 상태들은 블록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확률 벡터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여기서 P0, P1, P2는 의미 아닌 실수이고 P0 더하기 P1 더하기 P2를 했을 때는 1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각 밀도 행렬은 고전 확률 분포와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비대각 성분이 모두 0이므로 양자 간섭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도 행렬의 중요한 점입니다. 밀도 행렬은 고전 정보와 양자 정보를 통일된 수학적 프레임워크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대각 행렬은 고전적이고 비대각 성분을 가진 행렬은 양자적입니다. 이제 밀도 행렬의 깊은 수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스펙트럼 정리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의 준 정보 행렬에 대한 스펙트럼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n×n 양의 준 정보 행렬 P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직교 기저가 보이고 이들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며 고유값입니다. 밀도 트레이스 로는 1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므로 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확률 벡터들입니다. 즉 PK의 합이 1이고 모든 P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밀도 행렬은 순수 상태의 확률적 혼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밀도 행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해는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완전 혼합 상태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동일한 밀도 행렬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순수 상태의 혼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밀도 행렬 그 자체이고 분해 방법은 아닙니다. 큐비트 상태의 기하학적 표현인 블로우 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큐비트 상태 벡터는 전역 위상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 그리고 파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구면좌표기의 각도들입니다. 이 상태의 밀도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는 파울리 행렬들입니다. 이로부터 블로우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의 단위 벡터입니다. 순수 상태들은 블로우 구의 표면에 위치합니다. norm은 정확히 1입니다. 혼합 상태들은 블로우 구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 혼합 상태 2분의 i는 블로우 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블로우 구 표현은 큐비트 상태를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양자 게이트는 블로우 구상의 회전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노이즈는 블로우 벡터의 구를 중심으로 수축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도 행렬이 복합 시스템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행과 열은 고전 상태 집합들의 데카르트 곱에 대응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벨 상태 즉 벨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이는 최대로 얽힌 2큐비트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밀도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과 열의 순서는 00, 01, 10, 11에 해당합니다. 복합 시스템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곱 상태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는 두 시스템이 독립적임을 의미합니다. 다음 얽힌 상태들은 곱 상태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밀도 행렬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개념인 부분 트레이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분 시스템 A, B가 상태 로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A의 reduce state, 즉 축약 상태, 즉 B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의 축약 상태, 즉 A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트를 앨리스와 밥이 공유한다고 가정합시다. 앨리스의 축약 상태를 계산하면 trace B 하고 다음과 같은 상태는 2분의 i가 됩니다. 이는 완전 혼합 상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순수 상태에 있지만 앨리스가 자신의 큐비트만을 보면 완전히 무작위한 상태를 관측합니다. 축약 상태는 앨리스가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큐비트에 대해 관측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이는 상태 벡터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밀도 행렬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얽힌 시스템의 부분 시스템을 기술하려면 밀도 행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강의의 후반부인 양자 채널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채널은 양자 시스템의 이산시간 변화를 기술합니다. 채널이 기술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용한 연산들을 기술합니다. 유니터리 게이트, 양자 회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둘째로 unwanted changes, 즉 원하지 않았던 노이즈, 결 어긋남, decoherence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채널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 그리스문자 5, psi, c를 사용합니다. 채널 phi가 상태 low에 있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출력 상태는 phi low입니다. 이는 함수 표기법과 유사합니다. 유효한 양자 채널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채널은 선형 매핑, 즉 linear 매핑이어야 합니다. 이는 확률론과의 일관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둘째로 채널은 밀도 행렬을 밀도 행렬로 변환해야 합니다. 즉 로가 밀도 행렬이면 phi 로도 밀도 행렬이어야 합니다. 채널의 선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채널 phi는 입력 시스템 x와 출력 시스템 y를 가집니다. 개념적으로 phi는 x를 y로 변환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같은 시스템일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형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도 행렬 로 시그마와 P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확률론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확률 P로 로를 준비하고 확률 1-P로 시그마를 준비한 후에 파이를 적용하면 확률 P로 파이 로를 얻고 확률 1-P로 파이 시그마를 얻습니다. 선형성은 확률적 혼합과 채널 적용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혼합한 후 채널을 적용하나 먼저 채널을 적용한 후 혼합을 하나 결과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형성은 밀도 행렬뿐만 아니라 모든 행렬 입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널의 수학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완전 양성 즉 completely positivity를 다루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채널이 복합 시스템의 일부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가 x에서 y로 변환하고 z가 추가 시스템이라고 가정합시다. 다음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z, x 시스템이 상태 로로 시작합니다. 파일을 x에만 적용하고 z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z, y에 대한 유효한 밀도 행렬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파이는 트레이스 보존이어야 합니다. 즉 트레이스 파이 로가 1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이는 완전 양성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z와 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IDZ는 Z에 대한 항등 채널입니다. 두 성질을 함께 만족하는 매핑을 완전 양성 트레이스 보존 즉 completely positive trace preserving 맵이라고 하며 이것이 유효한 양자 채널의 정의입니다. 완전 양성은 단순 양성보다는 더 강한 조건으로 얽힌 시스템에서도 채널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채널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U가 시스템 X상의 유니터리 행렬이면 대응하는 채널 파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U에 의한 켤레 변환 즉 conjugation by U라고 부릅니다. 일관성을 확인해 봅시다. 순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U를 적용하고 밀도 행렬로 표현하면 완벽히 일치하게 됩니다. 또 특별한 경우로 항등 채널이 있습니다. U가 I이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확인됩니다. 이는 완벽한 메모리 또는 노이즈 없는 전송을 나타냅니다. 유니터리 채널은 정보를 보존하고 가역 연산입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의 이상적인 게이트 연산은 모두 유니터리 채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이즈로 인해 완벽한 유니터리 연산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채널을 확률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hi 0와 phi 1이 x에서 y로의 채널이고 p가 2에 속한다고 합시다. 이때 확률 p로 phi 0를 적용하고 확률 1-p로 phi 1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됩니다. 더 일반적으로 채널과 확률 벡터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욱 특별히 중요한 경우는 이제 혼합 유니터리 채널입니다. 여기서 모든 UK는 유니터리 행렬입니다. 파울리 채널은 모든 UK가 파울리 행렬인 혼합 유니터리 채널입니다. 양자 오류 정정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노이즈 모델입니다. 이러한 채널의 블록 결합은 확률적 오류 모델을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양자 시스템의 노이즈는 종종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채널 예시를 통해 큐비트 리스 채널을 보겠습니다. 큐비트 리스 채널은 이미 큐비트를 0 상태로 리셋을 합니다. 여기서 trace row는 스칼라 값 1입니다. 여기서 2비트의 첫 번째 큐비트에 적용하는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를 전개하고 첫 번째 큐비트에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을 계산을 하면 최종 결과는 얽힌 상태가 파괴되어 곱 상태가 됩니다. 이는 리스 채널이 얽힘을 파괴하는 노이즈임을 다음으로는 completely dephasing 채널의 예시, 즉 완전 위상 소멸 채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비대각 성분을 0으로 만듭니다. 동등하게 기저 행렬에 대한 작용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decoherence, 즉 결 어긋남을 나타냅니다. 중첩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대안적인 해석으로는 표준 기저 측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버리는 것과 동등합니다. 부분 위상 소멸 채널, 즉 partial dephasing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비드각 성분을 1-입실론 배로 곱합니다. 입실론이 0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입실론이 1이면 완전 위상 소멸입니다. 입실론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분적 위상 소멸을 나타냅니다. 위상 소멸은 실제 양자 시스템에서 가장 흔한 노이즈 유형 중 하나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상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는 completely depolarizing channel, 즉 완전 탈분극 채널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는 항상 완전 혼합 상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2분의 i를 출력합니다. 입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최대 노이즈로 양자 정보의 완전한 손실을 나타냅니다. 부분 탈분극 채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는 원래 상태와 완전 혼합 상태의 블록 결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작위 파울리 연산을 적용하면 완전 탈분극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4개의 파울리 행렬을 각각 확률 4분의 i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결과가 항상 2분의 i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탈분극 노이즈는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한 오류 모델이고 양자 오류 정정 코드 설계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채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3가지 동등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널은 행렬에서 행렬로의 linear mapping, 즉 선형 매핑입니다. 이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표현으로는 3가지로 동등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einspring representation, 즉 스타인스프링 표현입니다. 확대된 시스템에서의 유니터리 연산과 부분 트레이스로 표현합니다. 개념적으로 가장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ross representation, 즉 크로스 표현입니다. 또는 연산자 합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연산자 AK들로 채널을 표현합니다. 계산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이 representation, 즉 초이 표현입니다. 채널을 특징 짓는 단일 행렬로 표현합니다. 채널의 성질을 분석하는 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표현은 모두 동등하며 각각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인스프링 표현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채널은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합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입력 시스템 X와 초기화된 작업 공간 W를 결합합니다. X, W에 대해 유니터리 연산 U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작업 공간을 버리고 W에 대한 부분 트레이스를 수행합니다. 일반적 형태를 보면 X에서 Y로의 채널에 대해 W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X, W에 유니터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출력 시스템 Y를 유지하고 쓰레기 시스템 G를 버립니다. 이 표현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채널이 유니터리 진화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이즈는 본질적으로 더 큰 시스템에서의 유니터리 연산과 정보 손실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시스템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유니터리이지만 부분 시스템을 관측하면 비유니터리적인 진화가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 표현의 수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 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행렬 A를 크라우스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구조를 보면 열은 입력 시스템의 고전 상태들에 대응하고 행은 출력 시스템의 고전 상태들에 대응합니다. 크라우스 연산자들은 completeness relation, 즉 완전성 관계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트레이스 보존 조건에서 유래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큐비트 리셋을 보겠습니다. 채널 작용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성을 확인하면 총 i가 나오고 크로스 표현은 채널을 명시적으로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더 많은 크로스 표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완전 미상 소멸 채널, 즉 completely dephasing channel의 한 가지 크로스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델타 로를 봤을 때 대각 성분만 남기고 비대각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채널에 대한 다른 크로스 표현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고 계산해보면 이것 또한 같은 채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완전 탈분국 채널, 즉 completely depolarizing channel에 대한 크로스 표현도 있습니다. A0부터 A3까지 그리고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크로스 표현이 동등한 채널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표현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채널이지 특정 크로스 분해는 아닙니다. 다음 초이 representation. 초이 표현은 채널을 단일 행렬로 특징 짓는 엘레갱트한 방법입니다. 초이 표현은 채널을 특징 짓는 단일 행렬입니다. x에서 y로의 채널에 대해 x의 고전 상태 집합을 시그마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블록 행렬 형태로 좀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AB가 n×n 행렬의 기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결정합니다. 즉 초이 행렬은 채널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형성에 의해 이를 알면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이 표현의 물리적인 의미를 먼저 봅시다. 이를 정규화하면 밀도 행렬을 얻습니다. 이 물리적 해석은 되게 흥미로운데 먼저 최대 얽힌 상태를 준비하고 두 번째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고 그 다음 결과가 최이 상태입니다. 이때 이것이 유효한 채널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먼저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의 준정보여야 합니다. 이는 완전 양성과 동등합니다. 둘째로 출력에 대한 부분 트레이스가 입력의 항등 행렬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트레이스 보존과 동등합니다. 이 두 조건이 양자 채널을 완전히 특징을 짓습니다. 즉 초이 표현은 채널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초이 행렬 예시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등 채널의 경우 다음과 같고 이는 최대 얽힌 벨 상태의 2배입니다. 다음 완전 위상 소멸 채널의 경우 다음과 같고 이는 대각 밀도 행렬들의 합입니다. 다음 완전 탈분국 채널의 경우 다음과 같고 이는 완전히 혼합된 형태입니다. 각 예시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리고 트레이스가 i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이 행렬의 구조가 채널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 표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표현은 모두 동등합니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정의와 초이 표현의 동등성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이 표현과 크라우스 표현의 동등성을 보면 초이 표현을 스펙트럼 분해를 하면 여기로부터 크라우스 연산자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스 표현과 스타인스프링 표현의 동등성을 보면 크라우스 연산자로부터 유니터리 U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분 트레이스를 수행을 하면 연산자 합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표현은 계산적이고 개념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스타인스프링은 물리적인 직관이라고 볼 수 있고 크라우스는 명시적인 계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초이는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약인데요. 먼저 밀도행렬 부분에서는 밀도행렬 로가 양자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필수 조건은 단위 트레이스, 즉 트레이스 로가 1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양의 준정부, 즉 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수 상태 로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랭크가 1이라는 것, 그리고 혼합 상태는 확률적인 결합이라는 것, 그리고 밀도행렬의 헬시 X는 양자 정보와 고전 정보를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통합해서 볼 수 있게 한다. 또 부분 트레이스를 통해 reduce state, 즉 축약 상태를 기술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전역 위상의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모든 밀도 행렬은 순수 상태들의 확률적인 혼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밀도 행렬의 본질을 요약하는 중요한 결과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에는 퀀텀 채널, 양자 채널 부분에서는 양자 채널은 일단 상태 변환을 기술하고 즉 밀도 행렬에서 밀도 행렬로의 선형 매핑, 그리고 트레이스 보존, 그리고 완전 양성이라는 점. 그리고 세 가지 동등한 표현을 봤습니다. 먼저 스타인스프링 표현은 확대된 시스템에서의 유니터리와 트레이스 아웃, 그리고 둘째로 크로스 표현은 다음과 같다는 것, 그리고 초이 표현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시들로는 유니터리 채널, 그리고 리셋, 위상 소멸, 탈분극 채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양자 정보 처리 그리고 오류 정정의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이론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도 행렬과 양자 채널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